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부병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작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 하신 작품에다가 낙관도장 등 이런 전각을 찍는 요령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이 낙관도장을 찍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시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러시죠.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어떻게 찍어야 될지, 뭘 먼저 찍는 건지, 여기는 뭘 찍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설명을 또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잠시 막간에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품 하시고 이제는 자신있게 아마 낙관도장 이런 걸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 도장을 잘 찍으면은 작품이 돋보이고요.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은 작품의 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쓸데없는데 도장을 찍어가지고 사족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제 설명 들으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79강 서예 작품과 전각, 낙관인 찍기 시간입니다. 어렵게 작품을 해놓고도 이 전각, 즉 낙관인을 잘 못 찍어서 작품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예가라고 그러면 한번 이거를 꼭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서예 작품을 하고 찍는 이 낙관 작업,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찍는 인장을 우리는 전각이라고도 그러고 낙관인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이거를 낙관 그럽니다. 이 낙관은 낙성관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기는 낙관인 또는 전각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러한 전각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 전자로 새긴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서체 위주로 새긴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각은 아시다시피 서예와 새김이 합쳐진 예술입니다. 이러한 전각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양의 독자 예술로 문예의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을 우리는 가장 쉽게 서화의 낙관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동양예술의 극치라고 일컫는 서화 작품의 이 감상은 운필이나 구성, 그리고 먹색깔, 이런 것 등의 표현미, 그리고 작품의 품격과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 등의 내용미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성격이나 제작 동기, 제작 시기, 이런 것들을 밝히는 낙관은 이 낙관 작업이죠. 낙관 쓰기. 이것은 작업상 불가분한 과정으로 여기에 찍는 낙관인은 그 작품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울러 작품을 가일층 상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각, 즉 낙관도장은, 낙관인은 서화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럽니다. 서예인이라면 마땅히 이 낙관인 찍는 법을 잘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물론인데요. 이번 시간에 이 낙관인 찍는 법을 좀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제작한 작품에
직접 한번 찍어보시는 것을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낙관인 찍기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작품을 마치고 나면은 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낙관인을 누르는 작업인데요. 가급적 작품의 성격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낙관 글자의 크기에 맞추어서 전각을 찍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렇습니다. 덮어놓고 아무거나 찍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이 본문과 낙관 도장과의 어떤 하모니를 잘 봐서 찍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크기에 따라 틀리겠죠. 예를 든다면은 이른바 국전지라고 부르는, 이 국전지라는 거 우리 뭐 흔히 이렇게 국전지였는데 세로 2m에다가 70cm 요거죠. 이 대형 용지의 작품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이는 매우 크죠. 만약에 그 안에 세필 크기로다가 수백 수천 자를 쓰고 낙관서 또한 같은 세필의 크기라면 같이 작은 글씨로 낙관서를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낙관 도장 또한 그 크기에 거의 부합되는 작은 도장을 찍어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요. 뭐 종반절지라든가 또는 뭐 사각반절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좀 굵고 큰 글자 이런 걸로 작품을 하고 나서 낙관서를 그에 맞도록 제법 그 큰 글자로 글자를 쓰겠죠. 그럴 경우라면은 보통은 여기다 지금 종반절이나 사각반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경우라면은 꼭 정해진 건 아니나 보통 한 치 정도, 그러니까 사방 3cm 정도 이렇게 되는 크기로 찍어주면은 아마 맞아 떨어질 겁니다. 되게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글자는 크게 써놓고 도장은 조그만 거 하나 찍어 놓으면은 이게 본문하고 이게 조화가 잘 안 되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모두 일반적인 상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디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다만 미학적으로 볼 때 거기에 맞는 도장을 찍는 게 맞다. 저는 이 얘기를 심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 서예 애호가의 경우를 보면은 낙관인이라는 게 한 종류, 보통 7푼에서 8푼 정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8푼이라고 그러면은 한 2.4cm, 2.5cm 이 정도 되겠죠, 사방. 이걸 가지고 이거 한 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대소작에 찍는 것을 자주 보는데요. 사실은 작품의 규격과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작품의 격이 하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예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취미 삼아 하는 일반 서예 애호가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3세트 정도의 전각을 가지고 있어야 작품에 따라 나름 거기에 맞추어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서예인에게 전각, 즉 낙관인은 분신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낙관인을 찍는 요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교과서는 없습니다. 보통의 관례나 미학적 개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다 하고 나서 낙관인을 찍는 것은 우선 낙관서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찍는 것은 음각, 즉 성명인을 먼저 누르고 난 뒤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 아래에
아래에 양각 아호인을 찍는 것이 지금까지 해내려온 관례입니다. 물론 이거를 반대로 찍었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은 우리는 음양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양음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동양 전통적인 걸 따라서 이것도 아마 그렇게 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음각을 먼저 찍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양각, 아호를 찍는데 보통 우리가 이름은 음각으로 새기고 아호는 양각으로 새기게 되죠. 도장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정사각으로 2개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똑같이 파는데 위에 도장이 좀 작고 아래 도장이 크다고 그래서 안 될 거 없습니다. 또 우리는 동그란 도장을 찍고 아래다 네모 도장 찍었다고 해서 이 또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가 비슷한 도장 크기의 도장을 찍죠. 사각으로. 주로 정사각으로 찍게 됩니다. 여기에 가급적 이름을 먼저 누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주인 이렇게 누르시고 그 밑에다가 간격을 두고 국당, 양각으로 판 국당 이렇게 누른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 여기에서 인장의 크기를 잘 살펴 찍는 것이 작품의 품격을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함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음각 성명인을 찍을 때 여기도 또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음각 성명인을 찍을 때 낙관서 맨 끝자와의 간격도 잘 살펴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마친 다음에 좀 이따가 실제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너무 붙어버리면은 답답하게 보이고 너무 떼면은 거리가 생겨서 엉성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첫 도장이죠. 음각 성명인 이것과 두 번째 도장 양각 아호인 이것과의 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 없이 바짝 붙여 찍으면은 두 개가 붙어서 매우 답답하고 이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쭉 벌려놓으면은 중간에 텅 펴서 또 그 또한 휑해 보이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작가가 봤을 때 이 간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이 정도면 참 아름답다, 좋다, 미학적으로 참 좋다. 이때 찍으시면 돼요.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답답하죠?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벌려놓으면 너무 엉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이가 이만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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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이냐 요걸 잘 살펴서 찍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미학적 관념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합리적이며 마땅해야 한다. 이게 보통의 일입니다. 또한 특별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두 번째 낙관 도장 즉 양각 아호이는 본문 하단보다 내려 찍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본문 안에서 도장을 해결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인 작업 시 성명인과 더불어 찍는 전각이 또 있는데요. 두인 즉 수인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유인 논류자입니다. 앞각인 누를 앞자 다리각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잘못 누르면 사족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두인은 이른바 뭘 얘기냐면은 반통인 형태로 반통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걸 반통인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이렇게 네모진 거를 반 쪼개놓은 거 이걸 반통인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나라 때 하급 관리들이
도장을 새겨서 차고 다닐 때 이런 도장을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반통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반반자를 씁니다. 반통인이란 말은 이 반반자에다가 통할 통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반통인이라고 그래요. 이 반통인 형태로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길쭉한 것이며 여기에는 길어 같은 것들을 음양으로 새겨 찍는 게 보통이다 그렇습니다. 길어 같은 거 좋은 말. 근데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반통인으로 찍어야 될 2인짜리에다가 너무 반듯한 거, 큰 거 이런 거 찍어 놓으면 좀 무거워 보이죠. 간혹 보면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거의 안 찍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반통인을 찍지 이렇게 온전한 도장 네온 반듯한 건 잘 안 찍어요. 그러면은 위가 무거워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유인은 작품의 허리 부분 등에 찍는 전각으로 이 또한 한장, 즉 좋은 뜻의 글귀를 새겨 넣은 인장을 찍는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 앞각인인데요. 이 앞각인은 작품의 하단 귀층 위에 찍는 전각입니다. 이것은 모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찍어야지 이 필요가 없는 곳에 찍게 되면은 이 또한 사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을 때는 잘 살펴서 누를 자리에 눌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낙관인율을 포함한 이러한 전각들은 서화 작품과는 절대 필수적인 관계이므로 가급적이면은 자신의 서예 작품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잘 살펴둘 필요가 있다. 아무거나 찍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전설을 알고 전각을 아는 그런 전문가가 새긴 도장을 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저 낙관인은 아무거나 찍으면 된다는 생각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앞서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호칭의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대개 낙관인을 그저 낙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디 필방이라는 데 가보면은 낙관색입니다. 낙관색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잘못 표현한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정확한 표기는 낙관인, 낙관 도장 또는 전각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이 낙관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낙성관지입니다. 이거 준말로 서화 작품을 하고 아호 성명 등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관지란 말은 우리 전서 시간에 설명 한번 드렸죠. 음으로 새기고 양으로 새기는 거 이거를 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써야지 여기서 낙자 빼고 관자 빼서 덮어놓고 낙관 그러면은 틀린 말이다 이거죠. 낙관 도장이라고 해야 맞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실물 사진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다가 누르는 요 도장이 2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통인이죠. 이거 보이시나요? 요겁니다. 반통인.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 반통인. 이것도 요 자리에 이 작품을 잘 봐가지고 요 자리에 누를 데가 없는데 굳이 비비고 들어가서 누르면은 사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살펴서 여기가 횡안이 터졌을 때 하나 눌러주는 거고요. 찍는 위치도 이런 도장은 실질적으로 이 반통인은 이런 데다 찍어 놓으면은 이거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렇다고 여기다 누르면은 이것 또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자리를 잘 잡아서 그런 요령을 알고 찍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다 제 작품인데요. 제 작품을 몇 개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다가 하나 찍어놨으면 이런 거 일종의 유인이라고 그럽니다.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되는데, 저는 왜 찍었냐면은, 여기가 텅 비어서 하나 찍었고요. 요걸 빼다가 요쯤에다 찍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유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다 찍으려다가 여기다 찍은 것 뿐입니다. 여기는 안 찍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명인. 성명인이 이제 여기로 이게 음각이죠. 요게 양각입니다. 이게 이름이고요. 이게 호입니다. 이렇게 그 두 개를 찍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로 내려가기가 어렵잖아요. 이 작품의 본문 하단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좁고 이 아래가 좁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좁아 터진 데다가 이거 안 되니까 이거를 생략하고 옆에다 찍었습니다. 이 낙관서를 안쪽으로 좀 비껴 쓰고 여기다 찍었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이렇게 눌러줬죠. 그러니까 낙관서를 쓸 때는 이런 공간도 잘 살펴서 써야 되고요. 물론 이거를 여기다가 낙관서를 줄줄이 이렇게 쓰면은 넉넉하니 좋죠. 근데 그것은 작가 맘입니다. 어디다 넣나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한 작품이 하나 있고요. 참고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사각 반절 형태죠. 그러면은 이거는 두인을 여기다 눌렀고 요런 것이 유인입니다. 유인. 그 다음에 성명인은 여기다 누르고 여기다 눌렀죠. 아우인이고 이런 방식도 합니다. 요 도장과 요 정도 사이에다가 글자 서자죠. 글서자 하나 집어넣어 놓고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작품하는 사람의 하나의 아이디어죠.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당 서 하고 여기 벌려주고 이렇게 찍었던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한 것뿐이죠.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본문 낙관서지만 거의 본문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름 이렇게 했다고 봐야죠. 간혹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작품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작품 하나 또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다가 두인을 이렇게 하나 눌러줬죠. 유인은 없습니다. 여기는 다 뺐습니다. 왜냐면은 찍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어디다가 찍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뺐죠. 응? 굳이 여기다가 이게 눌러놓으면은 여기다 만약 하나 눌렀다고 치면은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도 이게 걸리죠. 여기는 너무 위가 가깝죠. 어디 찍을 자리가 없어요. 다 파임이 빠져나오고 쪽에서. 그러니 이런 건 생략해버리는 거죠. 굳이 안 찍어도 됩니다. 사실 이것도 안 찍어도 돼요. 이 두인을 꼭 찍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찍어도 되나 작가의 마음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어떤 경우를 보면 이게 의무적으로 찍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기가 빡빡한데 비비고 들어가서 꼭 굳이 하나 누르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굳이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명인은 여기가 넉넉하죠 지금. 그래서 성명인은 이렇게 넉넉하게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서 쓸 때 그걸 감안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첫 도장과 두 번째 도장의 거리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적당히 잘 맞출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와 첫 도장과의 이 거리도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도장이 당자에 바짝 붙으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이걸 이만큼 내려놓으면 여기가 횡해서 너무 멀고 그것도 잘 가늠을 해서 해야 된다. 보통은 이게 이제 벌려놓을 때 공식은 없어요. 시각적으로 볼 때 제일 괜찮은 간격. 이거를 누르는데 아까 말씀대로 두 개를 이렇게 바짝 붙여 누르면은 밑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를 벌려줘라. 벌려주는데 벌려주는 것은 작가의 요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식이 있는 건 아니나 보통 이 도장에 2개 반, 3개
이쪽 선에서 갖다 벌려주니까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여기는 도장이 많죠. 이렇게. 이게 또 제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제 작품인데요. 이렇게 도장을 많이 찍었죠.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인이니 두인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서예 플러스 전각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도장들은 이 본문을 다 새긴 거예요. 새겨서 섞어서 같이 찍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이게 전혀 관계없는 작품을 도장을 이렇게 많이 찍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도 간혹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춘몽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다 춘몽이라고 새겼고, 또 요 단어를 여기다 새겼고, 요 단어를 여기다 새겼고, 요 근처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두 개다 새겼고, 이렇게 새겨서 여기까지 몇 개의 도장에다가 이걸 다 파버린 거죠. 그래서 같이 꾸며놓은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것만 낙관 도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격은 이렇게 맞춰서 격식을 맞춰서 앉혀놨죠. 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낙관 도장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낙관 도장 찍는 법, 이거에 대해서는 작품 하시고 한번 직접 여러분께서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실기를 해보셔야 도장 찍는 법에 익숙해집니다. 강의 마칩니다.